이런 라니냐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태풍 전문가와 함께 이 태풍 흰남노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전 국가태풍센터장과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지금 계시는 곳이 광주광역시라고 들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곳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주 많은 비는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도심 지역에서는 바람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무등산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무등산이 높은 산이다 보니까는 이제 바람이 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된 태풍 흰남노의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동 속도가 현재는 시속 17km로 북풍동진을 하고 있고 근데 점차 이 속도가 28km, 31km, 40, 59, 72 점점 이제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람들이 받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까지는 태풍이 그 북서태평양상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인 그러한 지역에서 서서히 이동을 하면서 몸집불리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북북 동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북 동진을 하게 되면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풍의 이동 속도가 점점 20km, 30km 이런 식으로 시속 2, 30km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의 예상대로라면 흰남노가 이제 제주를 지날 때에도 강도가 매우 강 상태고 내륙과 가까워졌을 때 뭐 강도 강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중심 최대 풍속을 보면 강도 강과 매우 강의 경계에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위력을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많은 비, 바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엔 보시기에 강풍과 폭우 그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주의를 해서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번 태풍은 매우 이례적인 태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서 기상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드디어 이번 태풍 흰남노를 보고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태풍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거든요. 이번 흰남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발생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태풍이 발생 지역이에요. 이번 태풍은 북위 25.8도 선에서 이렇게 태풍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태풍의 발생 위치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태풍이 발생을 하는 지역은 북위 10도에서 15도 선에서 보통의 일반적으로 태풍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은 25.8도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잠시만요, 센터장님. 지금 네. 이제 전화기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주셔도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게 되면은 가서 이제 라니나 현상입니다. 지금 3년째 라니나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리플 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라니나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태평양상의 따뜻한 해수면과 바닷물들이 북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소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태양의 고도에 의해 가지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양 복사열이 강하게 북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내리쬐면서 또 고수온 현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모여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태풍이 현재는 북서태평양상의 고수원역에 있지만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편서풍을 타고.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계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북쪽에는 차가운 이렇게 한기 덩어리가 고기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는
이렇게 약간 축소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태풍 흰남노가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머금고 많은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머금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찬 기단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 공기와 고온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지역에서 만나게 되면서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풍이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가서 통과할 무렵에 중심 기압을 저희들이 가서 볼 때는 950 헥토파스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를 지날 때는 930 헥토파스칼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 이제 태풍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회전력을 가진, 그래서 바람의 세기도 굉장히 큰 강한 태풍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비나 바람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에 이제 봐서 태풍 루사 같은 경우 2002년에 발생했던 태풍 루사 같은 경우가 우리들이 비를 많이 포함한 비태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발생했던 매미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번 태풍 흰남노는 태풍 루사와 비태풍의 태풍 루사와 바람 태풍 매미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러한 양상의 태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별히 그래서 더욱더 주의가 요구되는 태풍이기도 합니다. 예. 올 것이 왔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번 태풍의 상륙 시점이 공교롭게 이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 시간대와 좀 겹친다는 부분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폭풍 해일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만조 시간이 보면은 내일 4시경이 이제 부산이나 남해안 지역이 만조 시간이 4시경이거든요. 이때쯤이면은 남해안을 태풍 흰남노가 통과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강력한 그러니까 중심 기압이 낮은 태풍이 해상을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닷물을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닷물을 약 1m 가량 끌어올립니다. 들어올리는 그런 이제 바닷물을 들어올리고 지나가면서 바닷물을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해일의 피해가 주변에 있는 해안지대 같은 데는 해일의 피해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만조 시간대가 겹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적어도 오늘 자정까지는 이번 태풍의 강풍 반경이 이제 400km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태풍이 오게 되면은 태풍의 중심 지역을 떠나서 태풍의 강풍 반경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43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태풍 강풍 반경이 커버하는 지역이 우리나라 거의 전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지역을 따지지 않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태풍 흰남노의 양상 그리고 이동했던 경로였습니다. 참 이례적으로 이제 편서풍과 정반대 방향으로 오다가 이제 방향을 꺾어서 다시 북상을 시작한 것인데, 이번 태풍이 이렇게 이례적인 모습을 띈 이유, 그리고 영향력이 이렇게 큰 이유, 꼽자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서진을 한참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이제 그래서 태풍이 발생한 지역에, 그러니까 북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을 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지를 못하고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서진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서태평양 지역이 있는 데는 고수온대를 만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몸집을 불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편서풍대를 타고 우리나라 이제 가서 남해안 쪽으로 제주도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의 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여러분들이 가서 질문을 하시던데요. 태풍의 진로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계 배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항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지항류라 그러면은 태풍의 통로를 말합니다. 이 태풍의 통로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북쪽의 상층 고기압하고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사이에 이렇게 태풍이 통과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진로라든지 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언제쯤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될까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쯤 벗어나게 될까요? 아무래도 6일 오후쯤에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울릉도나 독도가 바로 이제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시간이 내일 오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 정도 울릉도나 독도를 지나서 통과를 해서 일본의 삿포로 지역 같은 데는 7일 날 새벽에 원대 저기압으로 변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원태 전 국가태풍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